아,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것은 이제 마지막 수업 감정평가예요. 자, 내용이 좀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한번 봐보자고요. 보는데 이 평가가 매년 한 6개에서 7개 시험 나오거든요. 자, 일단 그 중에 해야 될 거 첫 번째 우리 책의 순서를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제일 먼저 가격 재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물건 가치를 평가해주는 기법은 크게 3개 기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원가법, 두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 세 번째 수익 환원법, 그 다음에 물건별 감정 평가, 그 다음에 우리 가격 공시, 즉 가격을 항상 대외적으로 알려준다 이거요. 가격 공시 제도가 있거든요. 자, 이 테마가 총 7개예요. 요 7개만 공부하시면 이 중에서 적어도 한 5개 또는 6개 시험 나오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책에 보니 실제 이거 이외에 꽤 많거든요. 다 볼 수 없으니까 이것만 집중 공부하시라고요. 하는데,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3개는 각각이 100% 시험 나옵니다. 요 3개는 실제 가장 중요한 3개니까. 그래서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 3개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통 여기서 계산 문제 2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최근에 어떤 동향 보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무조건 계산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수익 환원법 계산 문제인데 이건 난 버릴 겁니다. 철저하게. 자, 앞에 있는 원가법은 이건 할 말이 꽤 많고 말로 시험 낼 수도 있고 계산으로 시험 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만큼은 무조건 내 걸 갖고 하시라고요. 얘는. 그러니까 요 2개만큼 반드시 갖고 하셔야 돼요. 밑에 있는 이건 그냥 버리더라도. 실제 수익환원법 우리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있죠. 감정평가에서는 보통 3개월 동안 수업하거든요. 지금 오늘 4시간 또 하고 있는 걸. 근데 그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수익환원법을 가지고 보통 15시간 수업한다고요. 그만큼 내용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건 통계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한 8월달 넘어가면요 나올 만한 한 2개 또는 3개 있거든요. 그거 할 거예요. 다른 건 다 버리고 수익환원법은. 그래서 운 좋으면 그냥 뭐 이 기분 좋은 거 아니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 앞에 있는 이런 2개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틀리면 진짜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건데 또 이건 대부분 수업 따르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2개만큼은 그러니까 요 4개죠.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 문제가 우리 연속 3년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9, 30, 31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2개는 매년 나온다. 둘 중에 한 개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얘는 가격 공시는 100% 시험 나옵니다. 뭐 확률 보면 한 90% 시험 나오거든요. 물건별 감정평가. 그러니까 요 4개만큼 하는데 물건별 감정평가 제가 실제 수업은 한 15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안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쉽다는 게 사실은. 가격 공시 해봐야 한 30분 이내 끝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건 100%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지금부터 할 건 이제 감정평가에서 뭘 보는가 하면요. 책에 있는 내용을 보는데, 자, 우리 요거 있죠? 필기하려면 이걸 보고 그냥 끝냅니다. 그런데 지금 책의 본문을 보지 않고 뭘 보는가 하면요. 이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전부 다 법조문이 다 있는데 이 법조문만 결국 잘 하시면요. 3문제는 그냥 주어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요거 3개를 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꼭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 얼마 안 되거든요. 법조문이. 그래서 자, 일단 우리 책의 566페이지인가? 자, 기본서 566페이지. 아마 아니다. 600페이지 넘어간다 이거. 640
40 몇 페이지 있을 거요. 654페이지. 자, 기본서 654페이지요. 거기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내용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쭉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것만 잘 하시면 결국은 세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최근에 자꾸 이제 시험 낼 때 왜 이 법조문을 자꾸 시험 내는가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일종의 이론적인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제기가 상당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너무 많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조문을 절대 이의제기 못 하거든. 왜? 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그 법조문 보시는데, 자,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 자, 이거부터 할 거예요. 자, 법조문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일단 여기 딱 펴놓고 하자고요. 자, 658페이지. 자, 기본서 658페이지 갖다 놓으세요. 거기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예, 구조에서 2항. 자, 구조 2항 갑니다. 658페이지. 자, 일단 봐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일단 이런 거요. 우리 학원 건물 평가할 때 1년 전에 평가할 때 1년 후에 평가할 때 5년 전에 평가할 때 이 건물 가격 항상 같습니까? 틀리겠죠? 그럼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 보고서에 이 물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평가할 때 그 날짜를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있다. 항상.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이 감정평가된 가격은요. 언제 시점의 가격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대부분 사람들 뭐라는지 압니까? 감정평가된 가격은 현재 시점의 가격인 사람이 꽤 많더라 이겁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현재가 언제입니까? 다시 할게. 의뢰한 사람이 어떤 현재라는 개념이 있어. 의뢰한 사람이. 그 다음에 평가사가 평가한 어떤 시점이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자, 그 평가된 걸 보고서를 만든 날짜 있을 것 같아. 또 보고서는 채점 날짜 있을 것 같아. 각 걸 보면 전부 다 현재거든. 그죠? 그거 진짜 현재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말은 참 쉬운데 이게 말이 애매모호하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 부동산 학에서는 이 현재란 말은 쓰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된 가격은 기준 시점 가격입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만약 시험에서 어디든지 현재 시점 나누는 순간 다 틀린 지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꼭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이 기준 시점 뭐라 지칭되어 있느냐 보니까 자, 일단 거기 있는 65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658페이지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다시 654페이지 갑니다. 기본서 654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2조의 2호. 2조 2호번에 뭐 있어요?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옆에 써놓으세요. 옆에 구조의 2항. 구조 2항 참조. 654페이지. 구조 2항 참조. 그래서 구조 2항 갑니다, 이제. 658페이지. 자, 가볼게, 이제. 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용 중에서 뭐라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 기준 시점은 한번 읽어볼게요. 대상 물건의 밑줄, 가격, 조사, 완료한 날짜. 로 한다. 이 말은 원칙은 가격 조사 완료한 날이다. 자, 계속 읽습니다. 다만 기준 시점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에다 밑줄. 그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 조사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을 정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이런 거죠. 예외적으로 미리 정해진 경우는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정할 수 있다. 이 문구가 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설명드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 보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 현재 이 물건이 농지를 이용되고 있는데, 이 창원시에서 발표하기를, 야, 요거 2년 후에 이 땅은 상업용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지금 발표하면 땅값은요? 올라가겠죠, 그죠? 이때 당연히 이 땅을 평가할 때 무조건 상업용 평가합니다. 왜 땅값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걸 발표한 날이 언제 보면 2021년 2월 20일 날 발표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뭐라는 거면 이 땅 좀 평가해 줘 라고 의뢰한 날이 언젠가면 2021년 1월 20일 날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서 보니까 이제 이 물건 뭐지? 해서 실제 뭐 있습니까? 조사를 시작합니다. 공부 등을 확인해보고 또 현장 가본다, 그죠?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조사 시작한 날이 언제 보니까 1월 22일부터 그 다음에 2월 18일까지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뭐 있습니까? 평가를 갖다가 이제 감정평가 시작합니다. 한 날이 보니까 2월 22일이야. 평가가 이제 끝났네. 3월 2일 날. 그런 다음에 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작성한 날이 보니 3월 6일 날.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월 20일 날. 그러면 이 보고서를 보았던 의뢰인은 이 물건이 현재 보니까 농지로 평가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상업용 평가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한번 물어보죠. 평가사가 이 물건 평가할 때 내가 확인한 내용만 평가해야 됩니까? 확인치 못한 것도 평가해야 됩니까? 원칙은. 아니, 확인한 것만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 언제까지 확인했어? 요 날짜까지 확인한 거 아닙니까? 각종 공부 뒤 보고, 그 다음에 현장 갔단 말이에요. 이유는 확인한 적이 없다고. 다만 이 조사된 내용만 가지고 결국 감정 평가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감정 평가에서는 기준 시점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조사가 완료된 날짜까지 분명히 확인했으니까 이 날짜까지 뭐 있습니까? 기준한다는 거예요. 절대 의뢰한 날도 아니고 또 평가한 날도 아니고 또 언니한테 뭐 있습니까? 보고서를 제출한 날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됐죠, 그죠? 자, 두 번째. 이런 경우 있습니다. 다만 미리 정해진 경우는 뭐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보통 소송 관련돼 있는 사건은 이 사건 자체는 과거 사건입니까? 현재입니까? 발생한 사건은 과거지, 그죠? 과거인데 그러면 이 과거인 상태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 학원 건물 1년 전인 상태를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각종 공부 다 조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아니면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주인이 야, 이 건물 철거하고 앞으로 어떤 다른 용도의 건물을 쓸 건데 과연 타당성이 있냐 없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말은 앞으로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미래사항이죠. 그 미리 정해진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평가할 수 있는데 이때 단 만약에 1년 전에 있는 사항은 분명히 각종 어떤 자료 다 수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원은 현재 50년 전에 있는 상을 평가해 둘래. 빈 땅으로서. 그때 있는 이 자료 같은 수집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야, 말뜻이.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평가해 주라는 거야. 조사 안 되면 평가하지 말라는 거야, 말뜻이. 그래서 이 두 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자, 일단 거기 구조의 이항이 그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바로 확인 들어갈게요. 뭐 말이 필요 없으니까. 자, 우리 천재. 자, 천재 갑니다. 천재 어디 보는가 하면은 271페이지. 자, 271페이지.
예, 거기 있는 1-2번 갑니다. 1-2번. 봐보니까 거기 있는 감정평가라 하면은 가액을 저기 표시하는 건데, 항상 뭘 장난치냐 하면 아직 장난친 적 없습니다. 나 같으면요, 경제적까지 장난치겠습니다. 그 말 대신 뭘 친다 합니까? 법률적이라 딱 장난칠 거예요. 법률적 가치를 판정한다. 이건 다른 말로 권리 분석이에요. 권리 분석이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이건 결국은 감정평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이거. 왜냐하면은 자, 좀 이따 먼저 보여주겠지만 우리 작년에 있죠. 시험 나한테 뭘 장난치냐합니까? 좀 더 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거 글자에 자꾸 장난치더라고. 그러니까 29회 때 들어갔던 사람이 30회 똑같이 들어간 것 같아. 30회 들어갔던 사람이 결국은 30회 똑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애가 보니 어떤 글자 하나가 장난치고 있더라고. 내가 보기엔 얘는 쪼잔하죠, 애가. 성공이 틀렸어요, 얘가. 대충 누군지 알겠는데. 그래서 혹시 나오거든, 그와 같이 딱 봤을 때 무조건 뭐 경제적 가치 요것만 찾아가라고. 자, 그 다음에 자 2-1번 갑니다.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 되는 날짜. 본 적이 있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2-2번이 중요합니다. 예,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한 날짜죠. 그 다음 2-2번 가볼까요? 2-3번. 기준 시점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가격 조사 완료한 날짜인데, 다만 미리 정해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입니다. 우리 과거에 시험 날 때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까? 하지 않더라도 시험 나왔다고, 틀린 말로써.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무조건 각종 공부들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좀 정리해 보시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여보세요. 미리 정해진 경우란 건 이 물건 평가할 때 과거 상태, 현재 상태, 미래에 있는 상태도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항상 보니까 감정평가 보고서에 긴 어떤 글자성 되기 싫어하거든요. 압축된 용어를 항상 좋아한다고, 보고서라는 것은. 그래서 자, 이걸 보통 전제 조건에 따른 전제 조건. 자, 다른 분류인데, 내용을 볼 때 다 보지 말고 키워드가 뭐냐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있는 상태, 현재 있는 상태, 그다음 미래 상태가 있거든요. 이때 과거에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 이게 무슨 평가냐? 속어평가요. 현재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 이게 무슨 평가냐? 현황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 시간에 배웠는데 기한과 조건이 있죠, 그죠?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도 묻는 게 개념 아시면 돼요. 자, 과거 상태는 속어평가인데 이거요. 야, 1년 전에 있는 상을 평가해 돌라 시점 과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속어평가하고, 그 다음에 현황이란 건 현황 원래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준말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런 거요. 보세요. 현재 이게 상가 건물인데, 여기 있는 현재 2층이 1년 전에 있는 상은 여기 보니까 술집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현재는 보는 공실되고 있네. 공실. 그럼 결국은 1년 전에 술집 평가한다. 이게 뭐라고? 이게 속어평가예요. 지금 비어있죠. 비어있는 이 상태 평가는 곧 이게 현황평가라고요. 우리 현재 학원 쓰고 있죠. 예, 학원이 평가하는 현황평가라고. 그러니까 현황은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준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어있죠, 그죠? 근데 보니까 자, 2달 후에 임대차 계약서 끝났습니다. 끝나서 2달 후에 무조건 노래방이 들어오는데 확실한 거지? 이게 기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빈집인데 주인 마음이 보니까 여기다가 어떤 체육시설 쓰고 싶어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에. 들어왔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있죠. 여기에 뭔 조건이라고. 조건 우리 영어로 if 이거죠. 뭐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표현 자체가. 그런 개념 아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은 무조건 속어 평가는 항상 뭐 있습니까? 요 글자 들어와야 돼. 포인트가. 내용을 다 보지 말고 현황은
현재 있는 상황. 자, 이런 거죠. 현재 빈집이다. 또 어떤 제한 물건들을 서 있다. 이 상태 경수를 평가한다고 되게 다른 말로 현황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기한은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확실성 있는 거. 있는 평가고, 조건은 이런 게 들어왔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확실한 거 아니죠? 불확실성 있는 건데, 이런 걸 보통 우리 일본에서 뭐라 하냐니까 상정한다, 이 말. 상정 우리 말로 이 가정을 둔다. 이퍼. 그래서 항상 시험에 요걸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은. 됐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암호기 설명된 거 보니까 네, 과연 설명해 주죠. 그럼 우리 천재 270페이지. 예, 일단 굵은 글씨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가로 2번 기준시험 끝났고 가로 3번 갑니다. 현황 기준 원칙. 이 말은 뭐냐 이거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일반적 평가는 이 네 개 중에 어떤 평가가 어디 원칙 되겠습니까? 현재상 원칙 아닙니까? 그죠? 이걸 보통 기준을 보통 잡게 돼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걸. 그래서 현황 기준 원칙 이건 큰 의미 갖지 말고 단지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현황 기준 원칙인데 감정 평가는 기준 시점에 대상 물건 이용 상황, 그다음에 관로 통과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기준한다. 그럼 결국은 현재 있는 상태 평가하는 거지. 다음에 이건 항상 장난치면요, 그 안에 있는 관로 속에 있는 내용을 장난치게 돼 있습니다. 이럼 꼭 아실 건 뭐냐? 감정 평가할 때 무조건 불법적 이용과 일시적 이용은 절대 평가하면 안 돼. 어떤 경우라도 이건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제외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지 포함만 했으면 틀립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밑에 가로 4번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현황이란 건 상태, 용도, 제한 물건 등의 현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포인트라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불확실하지만 어떤 사태의 발생을 상정 우리말로 이퍼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 뭐 있으면 우리 일본식 용어인데 가정을 둔다 이 말 뜻입니다. 기한과 필요고 소급이라는 건 무조건 과거로만 된다는 거예요. 주로 시험 내면 이거 냅니다. 여기 있는 조건부하고 보통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소급 평가를 보통 시험 내거든요. 그 중에 훨씬 더 많이 내는 뭐냐? 조건을 훨씬 시험 많이 내게 되어 있다고요. 자, 일단 그래 보시면서 그러면 이때 문제 271페이지 우측 갑니다. 우측 가보니까 3-1번 가볼게요. 기준 시점의 대상물의 이용 상황이란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평가한다 이 원칙인데 다만 뭐라 했습니까? 갈로서 보니까 불법적 이용과 일시적 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21번 가보겠습니다. 쭉 가보니 뭐 있습니까? 상정이 딱 서 있지. 그죠? 상정 서 있으면 무조건 이건 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조건부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상정이라는 용어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3-2가 보기 좀 재밌는 그 말인데 감정평가법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기준 시점의 가격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그러니까 가정한다 이거죠. 특수한 뭐 있으면 경우에 한정에서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한다 이게 뭐냐? 조건부 평가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개념 정도 보시고 좀 더 다시 할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3-2번 가보니까요 앞에 과거가 딱 서 있죠. 서 있는 순간 무조건 이건 소급평가다를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일단 그래 정리해 보시고요. 다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우리 270페이지 컨 2번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걸 평가상 분류입니다. 일단 요거는 다시 우리 기본서 갑니다. 기본서 가보니까 어디 보는가 하면요.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얘는 7조 어디 있는가 하면은 650
7페이지죠? 그죠? 7조. 자, 7조 갑니다. 7조를 할 건데요. 자, 동그라미 1번.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이한다라고 나와 있다죠. 하이한다 이 원칙이죠. 자, 따라서 가볼게요. 이제 이 말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원칙은 개별 평가함의 원칙이다. 그러나 예배적으로 보니까 그게 3개 있어요. 일괄 평가가 있고 부분 평가가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구분 평가를 3개 있습니다. 자, 구분 부분 거꾸로 쓸게요. 자, 7번 보세요. 일단 제가 설명 먼저 할게요. 필지가 뭔지 알죠? 이제 언학 필지란 말 많이 들어봤으니까 뭐 이 등기법 등에서 하나의 권리가 있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번이 11번, 12번, 13번, 14번이 있는데 네 필지죠? 각각이 독립되어 있는 권리가 있는 땅이죠? 그 원칙은 이 땅을 평가할 때 4개를 다 묶어서 평가해야 됩니까? 아니면 각각을 개별로 평가해야 됩니까? 그죠? 그건 당연한 이 소유권 다 틀리니까. 그죠? 그런데 자, 이때 이걸 감정 평가해 보니까 얘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 될 것이고 여기 140만 원, 여기 140만 원. 지번 13번은 재밌는 게 앞에 있는 땅은 여기 상가 건물, 뒤에 있는 땅은 감자 밭, 재밭. 땅값 다르겠죠, 그죠? 다르면 여기 250 되고 이게 90이 된다 치보자고요. 이때 자, 지번 12번, 14번은 땅값 같은 거지, 그죠? 굳이 분리 평가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죠? 자, 잠시 우리 일괄이란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번역하죠. 일괄 합친 거지, 합친 거죠. 이 말은 그 앞에 벌써 뭐야? 뭔가 지금 2개 분리되어 있는 거지, 그죠? 분리된 합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여기 있는 분리되어 있는 걸 합쳐서 평가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요 말 나와야 돼. 2 이상 나면 무조건 일괄 평가예요. 요 뒷말은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구분과 부분 차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말 구분은 구분 말 뜻은 경상도로 쪼갠다는 거지, 무조건. 그죠? 쪼갠다. 요건 전체 반대 일부분이지,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지번 13번지는 땅값 다르겠지. 한 개를 묶어서 평가 못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쪼개라, 무조건. 이게 뭐라고? 구분. 그래서 가치에 대한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앞에 다시 물건 몇 개? 한 개 물건이지만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땐 구분하여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부분은 이겁니다. 지번 11번 전체가 한 필지인데 우리 가끔 보니까 요만큼 도로에 수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내가 지금 팔까 아닙니까? 전체 다 평가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요것만 평가해야 되지. 전체적인 일부분이지,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나오면 일부분을 평가한다 이 말 나오면 다른 말로 여기에 부분평가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 낼 때 이걸 시험 제일 많이 내겠지. 왜냐 혼돈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암기하죠.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구 이렇게 암기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자, 일단 거기 있는 법조문 가볼게요. 이제 법조문 자 7조 2항 갑니다. 자, 2 이상에다가 밑줄. 그런 다음에 자,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일괄하여 감정표, 일괄에다 밑줄. 자, 중간 말은 큰 의미 없어. 한번 읽어볼게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 있었는데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일체로 거래된다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원칙은 우리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부동산, 별개의 부동산? 별개지, 등기가. 원칙은 토지 따라 건물 따라 평가가 되어 있다, 원칙은. 그런데
이 복합 부동산 전체가 하나로 매매되죠. 이럴 땐 전체를 하나로 묶어 평가하거든. 이게 일치로 거래되는 거라고. 그다음에 우리 주물과 종물과의 상관관계가 같이 묶어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야? 용도상 불가분이라고. 그런 건데 그건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문제 나왔을 때 여기에 딱 나와서 무조건 일괄경 가시라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다음에 자, 사망가입니다. 사망가 보니까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가치가 다른 거지.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중요한 건 구분하여 구분이 중요합니다. 평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항가입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의 일부분에다 밑줄에 대해서 쭉쭉쭉 해서 맞은 부분에 대해서 평가, 부분에다 밑줄. 다시 656편 6조 현황 평가. 아까 문제 풀었던 겁니다. 6조 1항 가볼게요. 감정 평가는 기준 시점의 대상물의 이용 상황. 자, 그 갈로 쓰기 밑줄. 불법적 이용이 이거나 일시 이용을 제외한다. 제외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래 보시 2항 볼게요. 2항은 감정평가 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다음 보세요. 기준 시점의 가격 형성 요인 등이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는 조건. 이 붙여 감정평가할 때 이거 본 기억나죠? 그죠? 아니 우리 200 저기 뭐 있습니까? 천재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3-2-2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조문 그냥 그대로 시험 내겠다는 소리 이게. 이러면 아마 이게 감정평가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네, 요거 딱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게 뭐냐 시험 냅니다. 그 밑에 1호, 2호, 3호가 있죠, 이거 시험 내거든요. 하지 마. 우리 중개사이 시험 안 내니까. 응? 그냥 단지 그와 같은 걸 가지고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거든요. 1호, 2호, 3호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다만 거기 앞에 있던 제목만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걸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문제 가볼까요? 자, 272페이지 갑니다. 272페이지 가보니까 2-1 가보겠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앞에 딱 서 있네. 4-11. 4-11. 가장 중요한 건 둘 이상 서 있죠. 그죠? 그 무조건 중간 내용 보자면 항상 뭐 있습니까? 일괄평가입니다. 또 4-1 가볼게요. 자, 거기 두 필지 이상 이 두 개 아닙니까 이게? 그죠? 뭐 두 헥터 강의 두 필지 이상 이게 두 개니까 무조건 일괄평가. 4-2번 갑니다. 2번 가보니까 예, 거기 일부만 평가한다. 물건의 일부만 평가한다. 이건 구분 부분. 일부랑은 전체 반대 아닙니까? 그 무슨 평가? 부분 평가. 자, 4-3번. 하나의 대상 물건일지라도 가치가 다른 뭐합니까? 구분하여 평가지 구분? 되었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다시 이제 우리 270페이지 가볼까요? 맨 밑에 있는 그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 있죠? 270페이지. 개별, 일괄, 구분, 부분에서 그 굵은 것이 있죠? 그런 것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273페이지. 자, 이제 가격 이론 갈 건데요. 첫 번째 있는 그 가격 가치는 지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에 보세요. 가격이나 가액이나 뭐 가치 나오죠. 그냥 그놈이야. 그냥 갖다 보시라고. 물론 나중 가면 이 두 개 구분합니다. 하는데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이걸 맨 처음에 도입했던 분이 저희 은사인데 가끔 저는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 5년마다 이렇게 한 번 그냥 툭툭 나오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그냥 넘어가시고 앞으로 우리 뭐 저기 문제 나왔을 때 뭐 가격, 가액, 가치 다양한 요소 용어 쓰지만 같은 용어를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큰 2번. 자, 가격에 대한 종류가입니다. 자, 원칙과 그다음에 예배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다시 법 전문가입니다. 법 전문. 자, 자꾸 법 전문 보여주는 것은 그대로 그냥 시험이 나오게 돼 있어 항상. 그래서 어디에 보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656페이지. 자, 656페이지 5조 보니까 시장 가치 기준 원칙 1항 갑니다. 1항.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할 수 있다. 원칙이지. 그래서 자, 원칙은 뭐를 한다? 시장 가치로 한다. 자, 2항 갑니다. 2항. 예, 감정 평가 합친 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1항이 시장 가치입니다. 불구하고 다음에 밑에 있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예외죠. 결국은 예외가 뭐냐?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요거예요. 됐죠? 자, 이거 보세요. 고제 암기하지 말 이 말입니다. 시장 가치는 그냥 말 그대로 번역하시면 시장에서 매매될 가격을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응? 우리 자동차는 결국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죠. 주택도 시장에 매매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평가해 달라는 건데, 예, 시장에서 뭐 매매되지 않는 게 있어. 어떤 게 있는 건지 압니까? 학교, 관청, 교회, 사찰, 공원 등은 이 시장에서 매매됩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거기는 시장 가치 평가 못 하겠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를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보시면서 그 밑에 시장 가치란 건 어떨 때 형성된 게 시장 가치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시험 나오거든요. 자, 다시 앞장 654페이지. 2조의 1호 시장가치. 지문 더럽게 깁니다. 이게 시험 그대로 그냥 통으로 나와요. 시험이 통으로 나와요. 자, 쭉 읽어보시고 원래 그 안에 네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네 가지 조건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자, 밑줄 긋습니다. 자, 통상적인 시장에 대한 밑줄. 쭉쭉쭉 가 셋째 줄 끝에 뭐 있습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인정되는 가격 밑줄. 이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중간에 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사실 이 속에 네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네 가지 조건 다 암기 못 하거든요. 또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 장난치면 이건 앞에 있는 내용과 끝에 내용을 장난치게 돼 있어요. 자, 가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이 통상적이라는 말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일반적 동네 시장 이런 말 뜻이에요. 일반적. 좀 무슨 말이냐? 우리 농수산물 시장 가보니까 배추 살 수 있는 사람 한정돼 있습니까? 적습니까? 네? 서울의 가락시장 가보니까 배추를 살려면 한정돼 있냐고. 되게 많잖아. 배추를 팔려면 되게 많지. 이런 게 일반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수요자, 여러 명의 공급자 있는 그런 시장이 뭐냐고 되게 통상적. 만약에 다시 여보세요. 요 수요자와 공급자 있는데 한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일단 틀림없이 얘가 가격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죠? 거꾸로 여러 명의 수요자 한 명의 공급자 있으면 틀림없이 얘가 가격 통제하죠. 이건 결국은 일반적 시장 아니라고. 이거는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한 거지.
만약 여러 명 수요자, 여러 명 공급자 있으면 이때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작 못 하거든요. 이때 형성된 가격을 뭐라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예, 통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굳이 알 필요 없는데 항상 틀린 말이 나옵니다. 한정된 뭐 구매자와 공급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틀려. 원래는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인데 이런 말 기억하지 말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틀린 말은 무조건 이 말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립될 가능성. 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인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걸 보통 뭘 아냐? 이게 최고 가격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최빈 가격 묻는데요. 자, 해볼게요. 자, 우리 현재 이 학원 있죠? 학원을 갖다가 살 놈이 10명 있거든요. 너 얼마 주고 살래? 물어봤으면 보니까 어떤 놈은 100억, 누군가는 99억, 누군가는 101억, 누군가는 보니까 99억. 어떤 분은 보니까 이게 98억, 어떤 분은 보니까 110억, 또 99억, 또 뭐 110억,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다양한 가격이 나오더라. 이건 분명히 다 다른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때 그러면 자, 이게 112억 할까? 이렇게. 그럼 이때 가장 높다는 가격은 뭐 있습니까? 이걸 말할 것인가 하는 거요. 이게 아니라. 자, 가장 많은 빈도가 99억이지. 그죠? 네, 이걸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가격을 말한 게 아니라 빈도수 높은 거예요. 근데 이 빈도수는 큰 의미 갖지 말라고. 분명히 시험 나와 이 말 딱 나와. 틀린 말로 써. 그러니까 이 통으로 그냥 이 글자 그냥 그 따라가시면 돼. 설마 이 대신 최빈은 용 안 씁니다. 왜? 자꾸 이 제기 받는 게 싫거든. 그러니까 법조문 그냥 그대로 시험 자꾸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글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몰라도. 자, 일단 그러면 우리 다시 거기 1호 옆에다 뭐 있습니까? 1호 시장 가치 있죠? 여기다가 옆에 써놓으세요. 5조. 5조 참조. 5조 참조.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문제. 일단은 제가 저기 273페이지 천재. 자, 천재 273페이지. 보니까 거기 2번 시장 가치 종류에서 5조 있는 자, 가로 1번 원칙 예외 설명되어 있죠? 또 밑에 이 법조문도가 있습니다. 또 맨 밑에 뭐라 있습니까? 시장 가치 나와 있는데 보니까 통상적인 시장 해서 설명 쭉 돼 있죠. 예, 일단 그런 걸 정리한다 생각하시고요. 문제 가볼게요. 이제 자, 어디 가는가 하면요. 먼저 이거부터 합니다. 자, 275페이지 3-13부터 할 거예요. 3-13. 그러니까 자꾸 공부할 때 어떻게 시험 나오냐 이걸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봐보니까 대상 물건의 평가액은 뭐 있습니까?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 즉 시장 가치를 지금 원칙입니다. 절대 적정 가격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어떻게 어떤지 압니까? 불과 5년 전만 됐죠. 감정 평가액은 정상 가격으로 평가냈었다고요. 옛날에는 법조문에서. 근데 정상이 뭔데? 말은 참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어떤 용어 되더라 이거면. 그래서 지금 이런 용어 안 쓰고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걸 바꾼다.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 평가들라는 거예요. 됐죠? D장 가볼게요. 이제 한 장 넘어갑니다. 3-14 가볼게요. 자, 뭐라 했습니까? 3-14 가보니까 아까 설명했던 거죠. 그냥 법조문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뭐라 했습니까? 대상물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포인트죠. 을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시장 가치가 뭐냐? 앞장 가볼게요. 이제 자, 3-11부터요. 앞장 3-11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 시장 같이 나 있는데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 일단 3-12를 제가 1, 2를 먼저 보겠습니다. 3-1, 2. 우리 과거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장 가치는 한정된 수요자 공급자 존재하는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최고 가액을 말하는 이렇게 시험 냈다고. 틀린 말로써.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진짜 풀네임성이 뭐냐? 3-11입니다. 그러니까 3-11 가보니까 이게 진짜 풀네임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다 보지만 결국 항상 그 독일 장난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나오거든. 첫 번째 통상적인 시장이다. 이것저것 설명되어 있죠. 그냥 쑥 통과해. 해서 마지막 가서 뭐 있습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인정되는 가격이지. 절대 이 말 대신에 최고 가격은 용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호를 봤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 다시 우리 어디 보는가 하면요. 넘어갔을라문에 277페이지 갑니다. 자, 그러면 277페이지 가보니까 이 말 묻습니다. 가격 형성 요인과 가격 발생률이 있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왜 어려운지 압니까? 이게 전부 다 일본식 용어입니다. 일본식. 그래서 원래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 이 말입니다. 형성 대신 뭐냐? 같은 말 이겁니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우리 학원 건물 가격에 영향 줄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게 영향 줘서 그 결과 이 건물이 151억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마 자 한번 따져볼게요. 이 건물 현재 몇 평이냐? 지어진 지 보니까 몇 년에 지어졌을까? 또 현재 몇 층 건물이냐? 그죠? 또 이 건물에 보니 주차장이 있냐 없냐? 화장실 있냐 없냐? 그죠? 이건 다 영향 주게 돼 있다고. 또 요 주변 도로가 몇 차선이니 유동인구가 얼마 될 것인가? 이거 다 영향 주겠죠. 또한 현재 얘가 보니까 창원 지역에 있니, 부산 지역에 있니, 서울에 있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다 영향 주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 이 건물 가격에 영향 줄 수 있는 건 수천 개, 수만 개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수만 개를 다 한 장에 다 나열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열에서 감정 평가인데 이것도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슷한 거 같이 한번 묶어볼게요. 묶어보니까 첫 번째, 얘 몇 평이니, 몇 층이니, 또 지어진 지 얼마 되었을까, 화장실 있냐 없냐, 이건 이 건물 안에 대한 설명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개별적인 요인도 이 건물 가격에 영향 주더라. 또한 같이 요 주변적 현재 보니까 뭐 도로가 있니, 그다음 또 아까 했지만 뭐 상업적인 주거 지역이니, 또 유동이 얼마 될 것인가 등등 다 이제 분석 다 영향 주게 돼 있는데 요 주변적도 보면 내 부동산 가격이 영향 주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뭐라 하냐? 지역 요인이죠.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보니까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몽땅 다 집값 다 떨어진 상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 얼마 전에 보니까요 프리렌트 즉 월세를 보통 안 내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일이 한다고 2년 계약하는데 6개월은 월세 안 받겠다는 거야. 남은 1년 6개월 받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6개월 동안 월세 안 받습니까? 이런 거예요. 공실을 발생하면 결국 이 관리비 누가 냅니까? 집주인이지. 그런 거 없네. 결국 6개월 동안 어떤 심지어는 1년 동안 월세 안 받습니다. 워낙 빈집 발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게 결국은 부동산 등에 다 영향 주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보통 뭐냐? 일반적 요인. 일반 요인. 이와 같은 게 결국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법 조문상이 있거든요. 자, 법 조문가입니다. 어디 가는가 하면요. 자, 654페이지. 자, 2조의 4호.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나면 자, 칠판. 앞말만 따서 암개. 여기 들어와야 돼요. 일반, 지역, 개별이 그 세 개 있죠. 그죠?
일찍에. 근데 우리 작년에 시험지 어떻게 장난친 줄 압니까? 요걸 장난치지 아니하고 있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가치에다 밑줄. 요걸 갖다 우리 작년에 시험 쳤습니다. 시장 가치를 열심히 냈다고. 틀린 말로써. 이건 진짜 야변 인간이에요. 문제 낼 줄 모른다고. 나 같으면 어떻게 인지 압니까? 요거 딱 내놓고 이게 이거다 시험 낼 거라고 나 같으면. 이게 정상이지. 짜잘하게 이렇게 장난친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걸 이 30회 때 31회 때 두 번 장난친 거야 이건. 물론 얘가 원래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출제는 한 2년마다 2년 가면 아직 2년 이상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갈 건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걸 장난을 지금 최근에 자꾸 친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사실 문제 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난 치는데 어쨌든 그냥 넘어가죠.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봐서는. 자, 어쨌든 열어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열어보세요. 이제 그 결과 이 물건이 현재 15억이란 가격이 존재한다. 발생 같으면 존재 이 말 뜻이에요. 20억이란 가격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러면 우리 항상 감정평가에서 이 물건 평가할 때 15억이란 걸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이걸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와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몇 평이니, 몇 층 될까? 주변 환경에 어떤 게 있을까 다 분석한다죠. 해서 그다음에 여기 가격 발생 이제 가격을 측정한다고. 여기 가격 발생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가격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존재할까 묻는 건데, 자 물어볼게요 이제. 사람에게 공기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공기란 건 가격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다이아몬드 난 꼭 필요할까? 근데 왜 걔는 더럽게 비쌉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똑같은 땅인데 왜 저기 있는 농지 있는 땅과 강남의 땅값 차이가 있냐는 거야. 같은 논리죠. 그죠? 땅도 무한하면 절대 땅값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이 땅이 얼마나 희소할까 따라 땅값 차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희소성 때문에,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요거면 효용, 같은 말 유용성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볼게 이제. 자, 어떤 사람에게 김치찌개를 딱 주고 있죠. 주고 너 얼마 주고 저기 살 의향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놈은 금방 밥을 먹은 후에 이걸 준 거야. 한 놈은 배가 엄청 고픈 상태에 준 거예요. 아마 각각이 느끼는 어떤 만족 같을까? 다르겠지. 다르면 가격 줄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만족이 크고 적음에 따라 결국은 가격이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이 말입니다. 유효수요. 살 능력이지. 자, 현재 이 건물 주인이 뭐라 했는가 하면 이 건물 보니까 150억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살 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현재 이 건물 가격이 150억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지 혼자 생각이죠. 그죠?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실제 그 물건을 매매될 수 있는 가격이 될 때 이게 가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물건을 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수에 있을 것이 수요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전성. 자, 요건 좀 중요하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 지구 밖에 있는 달, 무인도, 땅 있죠? 땅. 그게 가격이 있습니까? 왜 걔가 가격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게요. 자, 지구 밖에 있는 달 희소하지. 그죠? 나 되게 만족 큽니다, 그게.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나 굉장히 부자거든. 그 땅 살 수 있어? 근데 가장 큰 건 뭐냐? 지금하고 이전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매매가 가능해요, 매매가.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뭐 있습니까? 이전성이라는 것은 권리 등이 이전되는 거예요. 이걸 아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장례시험 이거 대신 뭐 있습니까? 뭐 경제적 이 말 나거든요. 다 틀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소유권 등이 존재할 때 매매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현재 무인도가 가격이 없는 이유 그거라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요. 이건 반드시 권리 등의 이전입니다. 경제나 기술 아니에요.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 이거 충분히 장난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 가끔 모의고시문제를 가끔 장난칩니다. 요가 장난칠 때 뭐라 치냐합니까? 절대적 희소성. 이건 참 문제될 거 아닌데 상대적 희소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뭐 상대적 희소성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데 이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건 우리 이 감정평가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정리하시라고요. 그런데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가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 가격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이 네 개 중에 단 한 개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합니까? 이게 시험 나와. 이게 아까 있지 않습니까? 달 희소해. 나 만족 큰데 나 부자거든. 이거 없으니까 그런 가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던 중요한 건 모두가 뭐 있습니까? 충족될 때 가격이 있는 거예요. 됐죠? 또 이런 분이 있어. 이거 4개 또 암기한 사람이 있어. 해보셔. 아무 의미 없어.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여튼 가격이 존재한다. 10억이라는 가격이 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다만 조건은 이 4개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격이 있다.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건 암기해야 돼. 이거는 가끔 장난치니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우리 아마 거기 있는 277페이지 보니까 제가 설명 끝났거든요. 그죠? 예, 그래 보시면서 자, D장 가볼게요. 문제를 풀 거예요. 278페이지 1-1번 가보니까 가치란 건 가격 발생 요인들이 상호 결합에서 형성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결합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다음 1-2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와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충족될 때 가격이 발생합니다. 그래 보시고 또한 밑에 쭉 가보니까 여기 보시는가 하면요. 2-2번이죠. 2-2번. 그죠? 2-2번 가보니까 가격 형성 요인 왜? 끝에 일반 지역 개별 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경제적 가치에 영향 주는 거지. 이거 가격 형성이죠. 자, 2-1번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가격 형성 요인은 가격 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그죠? 네, 그런 정도 보시고 이 말은 둘러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보시면 되겠네. 그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보세요. 이제 앞에 있던 저 7개 있죠. 그죠? 가장 7개 있는 저 내용 있죠. 이 내용. 여기서 만약 문제 한 개 빠진다면요.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내용 얼마인데? 자, 그게 5개 아닙니까? 요거 묻는 거. 요 개념 묻는 거. 그 다음에 또 요거 뭐 있습니까? 요거 묻는 거 있지. 일괄 구분 부분. 근데 원칙은 가격은 시장 가치인데 예외적 시장 가치 2배 가치 평가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가격 형성 발생. 요거 마시면 된다고. 요건 결국은 앞에 저기 있는 7개 2배 나오면 여기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이런 게. 자, 그 정도 말씀됐습니다. 오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279페이지 있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할게요.